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등고선을 항상 측량해온 데이터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수치도의 등고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치도의 등고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1프로에서 작성한 등고선처럼 인식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등고선에 있는 등고선 인식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실행하시면 주곡선 지정을 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이 주곡선 지정은 1대 1000일 경우에 이 1m 콘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곡선은 5m 간격 콘타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5000도일 경우에는 계곡선 간격이 25m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만 해주고 나면 등고선 인식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삼각망 보기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체의 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된 거냐면 이 각각의 등고 선상에 있는 버텍스끼리 삼각망을 구성해서 높이를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션 이 칸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 사이값들까지 다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그 추출된 측점 그 NEZ 측점들이 이 레이어가 꺼지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면, 자, 측점 데이터를 보시면 코드란에 모두 ext pts라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반 측점들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레이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레이어를 부여를 해서 이 실행과 동시에 레이어를 오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키시면 이 버텍스마다 생성된 측정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측번에는 cpex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반 측정 파일들, 그러니까 측량해온 데이터하고는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고선 인식은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5000도도 한번 해볼까요? 자, 5000도 같은 경우는 등고선이 5m 간격이죠. 등고선 인식 실행하시고 5m 콘타 찍으시고 그 다음에 25m 계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등고선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엘리베이션이 보시다시피 쭉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죠. 자, 보통 5000도 같은 경우는 이제 1m 콘타를 그리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망이 구성된 이 상태에서 바로 등고선 작성, 굳이 이제 삼각만 보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등고선 작성을 누르면 주곡선 간격이 나오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존 등고선을 삭제할까요? yes. 이렇게 하고 나면 사이사이에 1m 간격의 콘타가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해결을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망이 구성된 상황을 보면 그 자기 선상에서 같은 높이끼리 지금 망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이로 그 높이를 분배할 만한 높이 값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감안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등고선 자체를 이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시게 되면 이 등고 선상에서 높이를 추출하는 기능인 이 임의단면, 그러니까 등고선의 임의단면을 작성할 때에는 이 등고 선상에서 높이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치만 하셔도 정확하게 그 선상의 높이값을 추출을 하고요. 단지 설계라든지 도로 설계처럼 그 내부적으로 이 어느 위치에 걸리는 삼각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삼각망에서 높이값들을 추출해내는 경우에는 이 선 자체를 스트레치를 하시더라도 이 엘리베이션에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다 50m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망에서 추출되는 경우에는 이 선을 스트레치 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임의단면을 작성할 때는 스트레치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도면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저장된 도면 안에 이 삼각망 데이터까지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픈했을 때는 등고선 인식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망 데이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면의 용량이 조금 이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00도 같은 경우는 등고선만 열어놓고 지금 추출을 했고요. 자, 수치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그 건물이라든지 뭐 논, 밭 이런 객체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했는데요. 물론 수치지도에는 이런 객체들, 등고선을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은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야 정상인데요. 등고선 인식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이 제목만 등고선 인식이고 실제로 등고선을 인식시키지만 도면상에 열려있는 모든 3D 객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3D였다 치면 망구성에 이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높이를 재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이 높이값이 튄 어떤 객체가, 등고선이 아닌 객체가 여기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튄 높이값까지 포함해서 이 망구성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등고선은 그대로 인식이 되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 높이값이 튄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엘리베이션에 64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64가 아닌 그 튄 높이값이 여기에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권장하기로는 등고선만, 높이값이 제대로 그 들어가 있는 등고선만 열어놓고 실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제작된 수치지도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반 폴리라인으로 이미지 그 스캐닝한 이미지 그 수치지도를 따라서 그리시거나 아니면 측량해온 데이터를 내가 수작업으로 등고선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폴리라인을 그리시고 또 마찬가지로 폴리라인을 그리고 또 폴리라인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각각의 선상에다가 그 등고선의 높이값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높이값들을 쭉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100, 그리고 두 번째는 105, 그리고 세 번째는 110, 이렇게 높이값들을 다 부여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등고선 인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3개의 등고선이 인식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망이 구성됩니다. 그럼 만약에 1m 콘타를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엘리베이션이 여기 100부터 시작해서 110까지 이렇게 분배가 쭉 됩니다. 이렇게 그 굳이 이제 수치도 등고선을 열어놓고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